그 사람을 놓치지 않았다면 지금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 그 선택만 달랐다면 내 인생도 많이 달라졌을 텐데 왜 나는 아직도 그때 그 장면을 자꾸 떠올릴까? 우리는 때때로 누군가를, 어떤 기회를 혹은 어떤 시기를 놓쳤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은 흘러가는데 그 사람은 여전히 마음속에 살아있고 그 장면은 자꾸 되돌아옵니다.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쇠렌 키에르케고르는 이 감정의 본질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삶은 앞으로 나아가며 사라지지만 거꾸로 되돌아보며 이해된다. 오늘은 왜 우리는 누군가를 놓쳤다고 느끼는가? 라는 질문을 통해 후회와 그리움이라는 감정의 본질, 그리고 그 감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키에르케고르의 철학을 통해 살펴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실존주의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그는 인간이 단순한 이성적 존재가 아니라 고뇌하고 선택하고 후회하며 만들어가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철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바로 선택과 불안, 그리고 실존의 세 단계입니다. 미적 단계, 쾌락과 감정에 따라 살아가는 단계; 윤리적 단계, 책임과 도덕, 선택의 무게를 받아들이는 단계; 종교적 단계, 절대적 믿음과 도약을 통해 의미를 찾는 단계. 우리가 누군가를 놓쳤다고 느끼는 순간은 단순한 감정적 후회가 아니라 다르게 살 수 있었던 나에 대한 실존적 고통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했다면 지금과는 다른 내가 존재했을 것이라는 가능성에 대한 슬픔입니다. 이런 가능성은 실제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더 완벽해 보이기에 지금 이 현실을 더 부족하게 느끼게 만드는 심리 효과를 낳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대안적 자기 셀프 혹은 상실된 가능성의 자아라고도 부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지나간 사람을 잊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문득 떠오르는 이름,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자꾸 비교하게 되는 기억, SNS를 몰래 들어가 보고 잘 지내고 있네라고 말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허탈해지는 그 마음, 혹은 그때 그 선택만 달랐다면, 그 용기 하나만 냈더라면, 조금만 더 솔직했다면 하는 가정과 후회가 머리를 떠나지 않는 순간들. 이 모든 감정들은 놓친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했을지도 모르는 또 다른 나에 대한 갈망에서 비롯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말합니다. 후회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놓쳤다고 느끼는 감정은 단지 상실의 아픔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비추는 거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놓침의 감정 속에서 어떻게 더 깊이 있는 삶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1. 후회를 두려워하지 말고 마주하라. 키에르케고르는 말합니다. 불안은 가능성에서 비롯된다. 지나간 과거가 계속 떠오를 때 그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그 속에 담긴 진짜 질문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왜 그 사람이 계속 생각날까? 그 관계에서 나는 어떤 나였을까? 내가 진짜 놓친 건 그 사람일까? 아니면 나 자신의 용기였을까? 이 질문들은 후회를 반추하는 게 아니라 삶을 자각하는 도구가 됩니다. 2. 놓친 나를 다시 살아낼 수 있는 선택을 하라. 후회의 본질은 그때 그 순간에 나가 하지 못한 선택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때 하지 못했던 감정을 지금의 삶 속에서 실천해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그때 말하지 못했던 진심을 지금 주변 사람들에게 표현해보는 것, 놓쳤던 기회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용기의 행동을 시도해보는 것. 이것은 단순한 대체가 아니라 나를 나답게 되돌리는 실존적 실천입니다. 3. 놓친 것이 나를 만든 것임을 받아들이기. 가장 중요한 건 놓쳤다는 감정이 나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든 사건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때의 선택이, 그 후회의 기억이 지금의 나를 더욱 섬세하게 만들고 지금의 선택을 더 진심으로 만들었다면 그건 이미 놓친 것이 아니라 사라진 것입니다. 누군가를 놓쳤다는 감정은 삶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조용하고도 깊은 질문입니다. 내가 정말 바랐던 건 무엇이었을까? 나는 지금 나의 삶을 진심으로 살고 있는 걸까? 그때 놓쳤다고 믿었던 그 순간은 어쩌면 지금의 나를 탄생시킨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말합니다. 삶은 거꾸로 이해되고 앞으로 사라진다. 그 말처럼 지금의 후회와 그리움은 결국 나를 더 진실하게 만들기 위한 여정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마음속으로 여전히 붙잡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놓침은 상실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놓쳤다고 느낄 때 진짜로 사라진 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꿈꿨던 나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때의 나는 더 순수했고 더 용감하고 싶었고 더 진심이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관계의 끝은 마치 내 안의 가능성이 함께 사라진 듯한 상실로 다가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말합니다. 사람은 두 번 산다. 한 번은 무의식적으로, 또 한 번은 놓쳐버린 것을 후회하며. 이 말은 슬프지만 동시에 희망이기도 합니다. 놓침이라는 감정은 그냥 과거에 머무는 아픔이 아니라 진짜 삶을 의식적으로 시작하게 만드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후회라는 감정은 무언가를 잘못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만큼 진심이었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관계가 끝났는데도 마음이 계속 남아있다면, 그때 그 사람을 잊지 못하는 자신이 바보 같다고 느껴진다면, 지금도 그때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건 당신이 삶을 가볍게 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진실한 삶은 반드시 고통을 수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고통은 실패나 상처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 전체를 걸고 어떤 감정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놓침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건 단지 삶이 진짜로 시작되는 지점에서의 통증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지금 내 곁에 없다고 해서, 그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그때의 감정이 무의미한 것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며 느꼈던 나의 진심, 그 관계 속에서 꺼냈던 따뜻함, 용기, 고백, 그건 그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결국은 나의 일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마음을 지금의 삶 속에서 다른 방식으로 살려보는 것, 그게 실존적으로 의미 있는 회복의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꺼내지 못했던 말을 지금의 누군가에게는 해볼 수 있습니다. 그때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지금의 선택에서 더 용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과 나눴던 감정을 이제는 나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연습도 할 수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감정적 도약을 믿음의 도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건 단지 신앙의 차원이 아니라 이성과 계산을 넘어 삶을 더 진심으로 살아가겠다는 인간의 내면적 결단입니다. 당신은 결코 실패한 게 아닙니다. 놓친 사랑, 놓친 기회, 그것들은 흔히 실패로 여겨지곤 합니다. 하지만 키에르케고르의 철학에서 실패란 무언가를 놓친 것 자체가 아니라 그 놓침을 부정하고 피할 때 생깁니다. 당신이 지금 누군가를 떠올리며 마음 아파하고 있다면 당신은 실패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살고 있는 중입니다. 삶을 외면하지 않고 마음 깊은 곳을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감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부드러워질 수도 있고 어쩌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감정이 당신을 더 섬세하게 만들고 더 따뜻하게 만들고 무엇보다 더 진실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가슴속에서 놓지 못한 그 이름, 그때 말하지 못한 그 마음, 혹은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떠오르는 그 기억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살아있는 가능성입니다. 그 가능성을 지금의 삶 속에서 다시 꺼내보세요. 조금 다르게, 조금 더 진심으로. 오늘 당신에게 묻습니다. 지금 당신이 놓쳤다고 느끼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감정 속에 담긴 당신만의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지금의 당신은 그때와 다른 어떤 삶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그때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그 사람을 놓치지 않았다면. 하지만 시간이 지나 가슴이 조용해진 어느 날 우리는 문득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을 만난 것도 결국은 나를 더 알게 된 여정이었다. 키에르케고르는 말합니다. 절망은 자기 자신이 되고 싶지 않거나 자기 자신이 되기를 원하지 않을 때 일어난다. 이 말은 결국 어떤 사람을 잃고 슬퍼하는 순간조차 결국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잃는다는 것은 그 사람과의 미래를 잃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있을 때 함께 꿈꿨던 나의 이상적 자아와 작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끝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속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처음으로 발견한 내 모습, 함께 있었을 때 꺼냈던 나의 진심, 떠난 이후에도 내 안에 남은 말과 기억들, 이것은 모두 지금의 나를 이루는 자산입니다. 놓쳤다고 해서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떠났지만 그때 내가 느꼈던 진심은 내 안에서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우리는 매일매일 나 자신을 다시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놓친 사람, 놓친 순간, 놓친 기회, 그것들이 내게 남겨준 감정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 감정의 한복판에서 나를 다시 고르는 용기,
그때 하지 못했던 선택을 지금의 삶 안에서 새롭게 시도해보고, 그때 하지 못했던 표현을 지금의 관계 안에서 솔직하게 말해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단지 후회하지 않기 위함이 아니라 내 존재를 스스로 구성해가는 실존적 선택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것을 반복 레퍼티션의 힘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삶의 진정한 기쁨은 단순히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놓친 것들을 다시 새롭게 반복하며 나를 회복하는 데 있다. 그때 내가 미처 사랑하지 못했던 나, 그때 내가 두려워서 꺼내지 못했던 감정, 그걸 지금 이 순간 다시 살아낼 수 있는 기회는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진짜 사랑은 한 번뿐이었다. 그 사람 이후로는 다 의미 없었어. 그 말은 아마도 그 사랑이 진짜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키에르케고르는 말합니다. 진짜 사랑은 반복된다. 단 더 진실한 모습으로. 사랑은 한 번밖에 오지 않는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놓친 그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솔직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사랑은 반복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지만, 다른 시기이지만 나는 이제 예전보다 조금 더 다정하고 성숙하고 단단한 사람으로 사랑을 다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놓쳤다고 느끼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감정 속에 담긴 당신만의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지금의 당신은 그때와 다른 어떤 삶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당신의 놓침은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